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강종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보면 사실 류마티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류마티스 내과 하면은 류마티스만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내과를 말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류마티스 내과가 요즘에 환자분들께서 많은 이해도도 높아지시고 이제 관심도 많아지셨습니다. 네. 류마티스 내과는 주로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을 보는 부분과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과장님 어느 순간 이게 손이 자주 붓고 또 마디마디가 좀 저린다고 또 그런 친구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남편들 중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에게 류마티스가 더 많지 않을까. 어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심혈관계 질환을 남자의 병이라고 하고 그 자가 면역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이제 여자의 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병에 따라서 이제 남녀 유병률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이제 3대 1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지금 무려 3배나 많다는 거잖아요. 왠지 좀 여자로 태어나서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류마티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직 척추염과 같은 병은 남자가 9배 많은 병이라서 너무 아쉬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희가 1차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제, 소염제 그리고 중요한 항류마티스 약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셔보고 효과 및 약을 드셨을 때 불편한 점을 2주 정도 뒤에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류마티스 질환인데요. 약 100에서 200여 가지의 질환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병이죠. 류마티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류마티스 질환이 무엇이고 어느 진료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202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24만 명가량 되고 50에서 6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고 남녀노소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검사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나는 류마티스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건강 365 전문의와 함께 내 몸을 체크해 보자고요. 그 류마티스 하면 저희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은 이게 뭔지 잘 그 개념이 네. 잘 떠오르지 않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류마티스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 류마티스의 이게 뜻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과거 의학에서는 정확히 이제 기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빗대어 저 사람들 속에는 나쁜 독이 흐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 그 뒤에는 관용어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학이 발전되면서 류마티스 질환의 대부분이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어로 너무 쓰이다 보니까 이제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나쁜 혈액이나 이 나쁜 체액이 흘러서 병을 만든다. 뭐 여기서부터 어원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네.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잘생기지 않을 병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나이가 들어야지 생기는 질환인가요? 저희가 이제 각 류마티스 질환마다 호발 연령이 조금 다릅니다. 20대 중반 이하의 호발하는 병도 있긴 있습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부르는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전신 홍반성 루푸스, 강직 척추염과 같은 병은
20대 중반 이전부터 관절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40대에서 60대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떠올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양 두 분의 손이 있는데 이제 왼쪽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시고 오른쪽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예. 두 관절염 모두 아프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세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아픈 부위, 아픈 시기, 아픈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손을 보시면 오른쪽에 퇴행성 관절염, 즉 이제 많이 쓰고 노화에 의한 관절염은 주로 손톱 바로 밑에 관절, 저희가 의학용어로 원위지 관절이라 하고 그 바로 밑에 관절인 근위지 관절, 보통 그 두 관절이 주로 침범이 되고 변형이 될 때 딱딱하게 변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톱 바로 밑에 있는 원위지 관절은 잘 침범하지 않습니다. 근위지 관절 그리고 손목 이제 이런 조금 더 몸에 가까운 쪽 작은 관절들을 주로 침범합니다. 발생하는 이제 시점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통 2시간 이상 손이 뻣뻣하고 부종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 퇴행성 관절염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뻣뻣함이 생기는데 보통 30분 이내에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픈 양상도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아프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교적 수주나 수개월 내에 병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가면역이 강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면역력이 좋으면 저희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감염이나 네. 아니면 암 발생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말 그대로 그 나를 외부와 암세포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될 면역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고 나를 해하는 것이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로 비유하자면 우리 국민을 보호해줘야 될 군대가 오히려 외부와 싸우지 않고 국민들을 공격하고 해하는 그런 병을 보는 과가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예시를 들어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구나 하는 거 이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류마티스와 관련된 질환이 종류가 무려 100여 가지나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맞습니다. 의학이 발전되면서 과거에는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됐던 병들도 점차 이제 병의 기전이 발견되면서 류마티스 질환의 한 영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보는 영역은 자가 면역 질환을 보는 병과 비술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혈관염과 같은 병이 되겠고 근골격계 질환은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 통풍 그리고 섬유근통과 같은 병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류마티스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 원인이 뭐 밝혀져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보면 유전적인 경향성과 환경적인 영향이 서로 결합했을 때 병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략 기여도가 유전적인 면이 60%, 환경적인 면이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전적인 면이란 건 일반적인 유전병과 같이 특정 유전자를 그 가족이 공유하고 특정 비율로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유전병은 아니고 가족력이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양상이 되겠으며 환경적인 면은 지금 현재로 알려진 바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환경적인 관절염의 발생 원인이 되겠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치주염 예. 그리고 장내 세균에 특정 세균이 많을 때 관절염이 조금 더 잘 생긴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잘 없습니다. 오, 충격인데요. 흡연은 그렇다 치더라도 치주염한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 친구한테. 아, 이게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잘생기니까 여성분들은 또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질환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나 폐경과 류마티스 관절염도 연관이 있나요? 폐경 자체가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40에서 60대 호발하시니까 갱년기, 폐경기 증상이 발생되는 때와 비슷한 시점에 이제 병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폐경기가 되시면 관절의 손상도 많이 되고 골다공증, 신경계의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관절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된 양상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몸이 좀 뻣뻣하고 밤에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원래 좀 잘 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좀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부종은 심한 염증성 부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신이 붓고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 붓는 것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이제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고 부종과 전신 관절 외 증상, 예를 들어서 수족 냉증, 미열, 이제 식욕 저하, 그리고 전신 컨디션의 저하로 인한 피로감, 극심한 피로감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부종이나 잠시 좀 뻣뻣한 증상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붓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증상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진단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희가 관절이 아프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을 찍어서 관절이 또는 뼈가 골절이 되었는지 뭐 손상이 되었는지 이제 이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이 좀 특이합니다. 세 가지가 다 맞물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사의 진찰,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혈액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 검사 이제 또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여러 가지 관절 좌우측 대칭적으로 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관절이 얼마나 여러 군데 대칭적으로 왔느냐 그리고 혈액 검사상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들 그리고 혈액의 염증 수치가 증가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증상 발현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기준에는 이런 각각의 상황을 점수화시켜서 6점 이상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건강검진 갈 때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항목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네. 이게 또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해서 네. 조기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조기에 진단을 하면은 또 완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참 제일 안타까운 점이 완치라는 용어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완치 수준으로 환자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를 관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관해의 뜻은 관절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혈액 검사가 정상이면서 관절에 변형이 없는 상태를 이제 관해고 그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치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관해가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완치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류마티스는 과장님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한 번 생기면 평생 이제 지니고 있어야 될 병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갑상선 질환처럼
류마티스도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러면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평생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충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냥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도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는데 목표는 완치가 아니고 이제 조절을 잘해서 관절 증상을 없이 살자. 이제 이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스테로이드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 항류마티스약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 소위 말해서 표적 치료제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소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파스 또는 관절 주사, 필요에 따라서는 뭐 시술이나 수술도 치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 완치도 어렵겠지만 치료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약도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때 쓰는 약들이 크게 보면 스테로이드 소염제, 항류마티스약, 생물학적 제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스테로이드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주된 부작용이 당뇨, 골다공증, 비만, 동맥경화, 위장장애, 백내장, 녹내장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염제는 보통 위궤양 또는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단점이 있고 항류마티스 약제는 여러 가지 약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약제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가장 널리 쓰고 중요한 약제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제는 간독성, 그 다음에 탈모, 그리고 이제 위장장애가 이제 주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조금 특이한 부작용인데 결핵, 대상포진, 그리고 이제 폐렴 등의 면역 질환, 면역이 저하됐을 때 생기는 질환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분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기저질환과 연령,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의 방법을 병합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에서 류마티스가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시대에는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하면 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류마티스에 있어서도 이 자가 면역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은 류마티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약제를 요즘 많이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제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완치를 시키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역 체계를 건강히 하고 전체적인 면역 상태를 올리는 것은 저희 류마티스 치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왜 스테로이드 경우 말고요. 또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도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약제마다 다양한 부작용들이 조금씩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부작용만 언급드린 거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심장 기능,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항류마티스 약제는 저희가 보통 한 8, 9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대부분의 부작용은 위장장애, 간독성 등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최근에 거의 매년 1개 이상씩 개발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빠르게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의학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 생물학적 제제의 주된 부작용은 이제 언급한 대로 그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이제 주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골다공증이 심해져가지고 골절의 위험성도 증가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골다공증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위험성도 좀 높아지나요?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뼈의 말단 부위에 있는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니까 그 주변의 뼈에도 골대사, 뼈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뼈가 많이 약해지는 데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관절이 아프고 하니까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뼈가 많이 약해지고, 세 번째는 저희가 치료를 위해서 쓰는 스테로이드제가 또 골다공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도 상당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또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만일에 또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심각해야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관절의 변형이 심하거나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 또는 수술적인 방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 파괴와 변형이 심한 경우는 관절경, 관절 내시경 및 필요시에 따라서는 관절 치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류마티스 질환의 원인 중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류마티스를 갖고 있을 때 자녀에게도 이게 따로 유전이 돼서 생길 수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친족 관계,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의 예. 관계는 대략 10배 정도, 그러니까 비가족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형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4배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조금 더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류마티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게 류마티스가 아니라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한 용어잖아요. 쇼그렌 증후군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쇼그렌 증후군을 이제 저희 나라 말로 건조 증후군이랍니다. 저희가 실제 수분을 섭취하고 난 뒤 여러 가지 이제 침샘, 눈물샘, 갑상샘, 위장관샘에서 이제 체액을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액을 분비하는 샘들이 파괴되고 염증이 생겨서 손상이 되게 되면 각 그 샘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 입 건조증,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되고, 또한 뭐 임파선염 또는 관절염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이 병을 이제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 하고 상당히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쇼그렌 증후군을 시사하는 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년기와 성인기의 간접 흡연이 특히나 이제 흡연하지 않는 여성에게 류마티스 관절염 증가와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이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중요한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인가요? 간접 흡연? 네, 맞습니다. 그 직접 흡연뿐만 아니고 간접 흡연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여성분이신데 남편분께 꼭 금연을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렇네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이제 치주 관리, 그러니까 치주 잇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좀 환경적인 면에서 중요하겠고, 전반적인 어떤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체중 감소 또 환경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히나 위험 요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 유전적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고 부모님이나 형제 또 사촌이 류마티스가 있다면 일단은 금연,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외에 이제 치주 질환 예방 또는 스트레스 관리, 이제 체중이 안 늘도록 하는 식단 등이 이제 류마티스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식사나 이런 걸로는 예방되거나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주변에 보니까 뭐 칼슘이나 비타민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면 조금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칼슘이나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오메가 3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예방하지는 못하는데 단 칼슘, 비타민 D는 류마티스에 잘 동반되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주된 사망 원인 1등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그래서 이제 오메가 3 같은 혈관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재나 식품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강종환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